오늘은 오토인코더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기존의 오토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정해진 하나의 벡터로만 압축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복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확률적이고 다양합니다. 같은 고양이라도 수많은 형태와 색이 존재하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 변분 오토인 코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오토인 코더의 한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VAE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VAE는 확률적 잠재 공간을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인코더, 디코더 샘플링 구조를 통해 이미지가 실제로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준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판별 모델과 생성형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판별 모델이란 입력되는 데이터, 영상이면 영상, 동영상이면 동영상, 어떤 게 됐든 우리가 뭔가 입력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 출력 데이터라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뭔가 값을 만들어내는 거, 언더스탠딩을 하는 게 판별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부터 이건 지금 고양이다라고 판별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혹은 픽셀와이즈하게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분할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고, 혹은 박스를 출력해서 디텍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판별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이런 모델들은 특징이 슈퍼바이즈드하게 학습을 한다. 뭔가 정답이 존재를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정답이 존재해서 그 정답을 예측하도록, 입력되는 데이터로부터 개면 개다, 고양이면 고양이다, 정답을 예측하도록 학습되는 AI가 이 판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거는 이제 생성형 모델이죠. 생성형 모델이라는 거는 입력 데이터가 엄연히 말하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쭉 설명드리면 노이즈가 입력이 돼서 그 노이즈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지만요.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 입력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히 뭔가 임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모델들이 쭉 개발이 됐었어요. 개발이 됐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영상 생성형 AI들은 프롬프트를 뭔가 입력을 주죠. 프롬프트. 엄밀히 말하면 여기 프롬프트가 있어서 프롬프트가 입력 데이터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요. 여기 초창기는 이렇게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프롬프트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입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뭔가 보조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생성형 모델에서 보조적으로 활용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노이즈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만드는 거. 그래서 판별 모델은 뭔가 영상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입력되는 정보로부터 그 입력되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뽑아내는 게 판별 모델이라면, 생성형 모델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성형 AI 배우기 전에 처음으로 배웠던 게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개념을 배웠었습니다. 오토 인코더는 입력 데이터를 인코더라는 걸 통해 압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압축을 해주고 디코더를 통해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압축된 데이터는 벡터로 표현이 돼요. 벡터로. 벡터란 무엇이냐? 벡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벡터는 숫자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의미 있는 실수겠죠, 보통. 실수의 집합 0.2, 0.4, 0.1, 음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0.4, 이런 실수가 여러 가지 모여 있는 거를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상을 이런 숫자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인코더의 역할이고요. 이 압축된 벡터를 다시금 영상으로 복원하는 게 디코더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토인코더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영상 데이터를 압축하고 그 압축된 데이터를 다시금 복원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압축된 공간이 바로 잠재 공간,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입력 데이터를 압축해서 핵심 정보만을 표현하는 공간이 바로 이 잠재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가 만약에 잘 학습이 되면 잠재 공간은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벡터를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지금 지어줬는데 이런 숫자의 집합이
이런 단순한 실수의 집합이 의미 있는 영상으로 복원이 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이 아닌데 AI가 잘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학습된 공간이 바로 잠재 공간이라는 거죠. 이 숫자가 아무 숫자나 나오면 영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의미 있는 숫자가 바로 잠재 공간 안에 있는 숫자라는 거죠. 뭔가 공간이란 개념 상당히 모호하시잖아요. 근데 뭐 제가 최대한 쉽게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 레이턴트 벡터, 즉 이 압축된 벡터가 특정 숫자들로 이루어져야지만 멀쩡한 영상으로 복원이 되는데 그 숫자들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잠재 공간이라는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의미 있는 영상이 나오더라. 요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뭐 쭉 오토인코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학습을 했지만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학습을 저희가 못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는 개념이 바로 이 오토인코더에서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오토인코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이 오토인코더를 활용해서 어떻게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다음 슬라이드,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잠재 공간을 잘 설계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벡터에 있는 숫자들을 적절히 잘 배치를 한다면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오토인코더라는 게 뭔가 숫자의 집합으로부터 일단 인코더는 생각 안 해볼게요. 인코더는 생각 안 하고 디코더만 놓고 봤을 때는 숫자의 뭔가 집합으로부터 영상을 만들어내네. 그 말인 즉슨 이 숫자의 집합만 잘 구성하면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지금 오토인코더가 학습하기에는 입력된 정보를 그대로 출력하도록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입력된 정보로부터 뭔가 숫자의 집합이 나왔던 거고 이 숫자의 집합을 가지고서 디코더가 영상을 만들어냈다는 거니까 그러면 적절한 숫자들만 잘 이 Z로 구성을 해주면 이 버섯이 말고 다른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활용한 게 이런 성질을 활용한 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줄여서 이제 VAE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뭐 지금 뭐가 많이 생겼죠? 이쪽에 뭐가 많이 늘어났죠? 분명 바로 Z를 예측했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입력되는 정보로부터 잠재 공간이 가지고 있는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게 데이터의 분포처럼 또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또 분포, 공간 이런 게 낯선 분들은 무슨 얘기하나 싶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분포의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 이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우선은 제가 다음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니까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기존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생성형 모델에 맞춰 확장한 개념입니다. 현대의 다양한 생성형 AI들의 기반이다. 생성형 AI의 뭔가 시초가 뭐냐라고 하면 항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로부터 바로 잠재 벡터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잠재 공간에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을 예산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잠재 공간에서 임의의 숫자를 잘 샘플링을 해서 입력 데이터를 출력하는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성형 모델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 구조가 오토인코더와 차별화되게 생성형 모델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쭉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VAE,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생성형 모델에 적합한데 기존의 오토인코더는 왜 생성형 모델에 적합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디코더 부분만 떼서 보면 뭔가 임의의 숫자로부터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이 숫자만 잘 입력해주면 오토인코더를 가지고서도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고 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활용해야지만 영상 생성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코더가 압축하는 이 잠재 벡터라는 것은 숫자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여기 점점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 숫자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100개 넘게 설정을 합니다. 128개 이 정도 설정을 하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뭔가 랜덤한 숫자의 집합이 쭉 있는 거고요. 랜덤은 아니죠. 이 입력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집합이 있고 이 압축된 정보,
압축된 정보를 잠재 벡터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 벡터로부터 영상을 복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토인코더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잠재 공간을, 잠재 벡터를 잠재 공간에다가 한번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점 갑자기 무슨 얘기지?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 Z가 두 개의 숫자로, 극단적인 예시로 두 개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 해볼게요. 두 개의 숫자로만 대충 봤을 때 한 1, 4 이렇게 두 개의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는 점을 찍을 수가 있죠. 이 2차원 공간상에 X축으로는 1, Y축으로는 4 정도 되는 위치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재 벡터는 잠재 공간에 대해서 점을 탁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잘 찍었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자면 디코더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찍어진 점으로부터 영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점이 숫자의 집합을 표현한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의 집합으로부터 이미지를 복원을 하는 게 오토인코더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뭔가 잠재 공간에 있는 특정 점, 이 전체 공간에 있는 특정 점 하나로부터 이 버섯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빨간 색깔의 버섯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영상을 이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 아까 Z가 요 정도에 찍혀 있었어요. 요 정도에 찍혀 있어서 이번에는 내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이 빨간 Z를 그대로 디코더에 집어넣으면 아까 보여드렸던 빨간 색깔이 버섯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생성형 AI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매번 뭔가 출력할 때마다 새로운 영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Z를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공간에는 이 Z점을 그대로 넣으면 빨간 버섯밖에 안 나오니까 그대로 쓸 수 없을 거고, 랜덤한 뭔가 숫자들, 점들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할 수 있겠죠. Z1부터 Z2, Z3까지. 그럼 얘네들 그냥 점으로 찍어갖고 얘네를 디코더에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넣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제 생성된 결과인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영상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의미 없는 영상이 탄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잠재 공간을 학습하게 되면 잠재 공간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불안정하고 미완성된 잠재 공간이 형성이 되더라. 너무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이 잠재 공간 있잖아요. 잠재 공간에서 요 빨간 점 Z를 가지고서 버섯을 만드는 거를 디코더가 학습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점에만 뭔가 이 점에 해당하는 정보만 가지고서 디코더가 영상을 생성을 한다는 거고요. 이 점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는 Z1, Z2, Z3 같은 점을 가지고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디코더가 모른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점들인 거죠. 너네 누구니? 난생 처음 보는 점이다 보니까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뭔가 이상한 노이즈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더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해결책이 아까 제가 빨간 점 찍었었잖아요. 이걸 ZREF로 지금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ZREF로 바꿨는데 아까 임의의 공간에서 Z1, Z2, Z3를 막 뽑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는 걸 뽑아야지. REF로부터 디코더가 버섯을 출력하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많이 벗어나지 않게 특정 범위 안에서 좀 가깝죠. 가까이 있는 Z1을 가지고서 디코더에 넣어주면 그래도 의미 있는 영상이 나올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영상이 나오는 거죠. 조금 무섭죠. 약간 이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버섯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버섯을 디코더가 잘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 영상이 의미하는 거는 여전히 의미 없는 영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 랜덤하게 이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들로부터 영상을 만든 것보다는 낫습니다. 보다는 나은데 여전히 의미 있는 영상의 생성을 실패하게 됩니다. 워낙 이 점에 딱 그 점에만 특화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벗어난 지점에 있는, 여기서 점이라는 건 ZREF에만 특화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벗어난 지점, Z1 지점에 있는 점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도 의미 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더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버섯을 잘 만든 게 아니에요. 무서운 버섯을 만들려고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이쁜 버섯을 만들려고 한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영상의 생성에 실패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특정 점에만 특화된 디코더, 특정 점에만 특화된 오토인코더를 만들 게 아니고 넓은 공간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넓은 공간에서 어떤 점을 찍더라도
그 점으로부터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디코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임의의 점 하나에만 특화돼서 앞에 보여드린 예시대로면 ZREF에 해당하는 이 점이 아니고서는 어떤 점을 찍어도 의미 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이 러프한 모양, 이 동그라미 같은 게 가장 뭔가 부드럽잖아요. 이런 부드러운 이 공간이죠. 동그라미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그 어떤 점들로부터도 의미 있는 영상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쪽에 있는 점 찍으면 빨간 색깔 버섯 나오고, 이쪽에 있는 점 찍으면 뭐 줄무늬 버섯 나오고, 초록색 나오고, 노란색 나오고, 얼룩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영상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자, 이제 살짝 슬슬 잠재 공간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와닿을 거예요. 공간, 숫자, 공간. 어려웠는데 무슨 소리지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죠. 이 점이 찍힐 수 있는 뭔가 바운더리를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간을 잘 학습을 시켜야지만 이 공간 안에 있는 점을 가지고서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오토인코더로 가지고 학습한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내가 이런 데이터 5개가 있어요. 저는 영상 데이터 5개를 가지고서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점을 찍었습니다. 인코더를 통과시키면 점이 나온다고 했죠? 엄밀히 말하면, 자,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인코더를 통과시키면 숫자의 집합이 나오는 겁니다. 잠재 벡터라고 표현을 했죠. 거기 이제 숫자의 집합이에요. 숫자의 집합. 0.2, 0.3, 쭉쭉쭉.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 숫자의 집합이 이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5개의 점이 나오겠죠. 5개의 잠재 벡터가 나올 거고 5개의 잠재 벡터는 결국엔 5개의 점으로 귀결이 될 겁니다. 5개의 점이 표현이 되는 거고 이 5개의 점들로부터 디코더 혹은 오토인코더가 학습한 공간은 이렇습니다. 되게 제한적이에요. 지금 이 모형이 별로 안 이쁜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딱 이 점에 해당하는 특징만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 계속 예시로 보여드렸잖아요. 이 딱 점에 해당하는 공간, 이 전체도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이 넓은 공간에서 이 점에 해당하는 잠재 특징만을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모양이 나와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부드러운 모양이 나와야지 뭔가 영상 생성에 쓸 수가 있다 했는데 이렇게 뭐가 제한된 국소적인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분포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공간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분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분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통계 개념을 잘 모르시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공간, 뭔가 이꼴이라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공간이라 뭔가 분포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공간을 이해를 했으니까 분포란 공간이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체 공간,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 이 공간, 점이 찍힐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분포다라고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분포에서 뭔가 점 하나를 찍어서 그 점으로부터 영상을 만드는 예시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랜덤하게 점을 찍겠습니다. 여기 점을 딱 찍으면 요쯤에 찍혔다고 해볼게요. 요쯤에 찍히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의미 있는 무서운 버섯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의미 없는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점을 하나 탁 랜덤하게 다트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점을 하나 랜덤하게 탁 찍었는데 지금 이 모양은 그래도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국소적인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엄청 극단적으로 국소적인 모양의 분포가 만들어졌다면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기에서 이 분포 딱 점을 랜덤하게 눈 감고 다트를 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다트를 탁 던졌는데 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겠죠. 뭔가 되게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판이 이렇게까지 있다면 여기에 탁 찍힐 확률이 상당히 낮겠죠. 분명히 뭔가 벗어난 영역에 점이 찍힐 거란 말이에요. 랜덤하게 탁 점을 찍으면. 그러면 랜덤하게 찍힌 이런 점으로부터 랜덤하게 그 찍힌 점이
학습된 공간 안에 속해 할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거죠. 오토인코더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 오토인코더는 워낙 국소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랜덤한 점을 뭔가 영상 생성이라는 게 랜덤한 값으로부터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게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랜덤한 값이 우리가 배우지 못한 공간, 즉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 분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토인코더는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없더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데이터 분포를 이렇게 학습할 게 아니고 좀 이런 부드러운 모양을 학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는 이렇게 되게 제한적이라면 잠재 분포라는 이제 의미로 넘어갑니다. 잠재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분포. 조금 더 부드러운 모양의 분포를 만들어내서, 이런 분포를 만약에 잘 만들어내서, 이런 공간에 대해서 뭔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디코더를 학습을 시켜준다면, 다트를 던졌을 때, 왼쪽에 있는 이 표적에 맞출 확률보다 오른쪽에 있는 표적에 맞출 확률이 훨씬 높겠죠. 맞추기 너무 쉽단 말이에요, 동그라미라서.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러운 공간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데이터 분포가 아닌 잠재 분포라는 걸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그 잠재 분포에서 이미의 점을 가지고 와서 그 점으로부터 영상을 생성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접근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이죠. 데이터 공간을 잠재 분포로 안정적으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AI 모델이 필요하겠더라. 이런 표적 모델을 가지고서 이렇게 씌워준다는 거죠. 이렇게. 씌워져서 훨씬 부드러운 공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학습 기법 혹은 AI 기술이 있으면 오른쪽과 같은 잠재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잠재 공간 혹은 잠재 분포를 만들었으면 나중에 저희가 랜덤하게 탁 점을 던졌을 때 그 점이 잠재 공간 안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거고, 그러면 그 점을 가지고 영상에 디코더에 넣어주면, 오토인코더에 디코더에 넣어주면 의미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겠더라. 의미가 없어 보이죠, 제가 그래서. 근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 있는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 그림 실력이 이런 거지. 의미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겠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이거 데이터 분포는 오케이, 이해했어. 왜냐? 그냥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서 인코더 통과시켜서 점 찍어주고 그 점에 해당하는 영역들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데이터 분포라고 혹은 데이터 공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대략적으로 부드러운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해서 또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잠재 분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갑자기 슬라이드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 쭈글쭈글한 촬영 모양에서 뭔가 이쁜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이 공간을 정규 분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정규 분포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정규 분포가 뭐지? 잘 모르시는 분은 쉽게 말하면 아까 엄밀히 말하면 잠재 공간이 살짝 쭈그러져 있는 모양인데, 이런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모든 데이터마다 이런 잠재 공간의 형태가 뭔가 미묘하게 조금씩 바뀔 거예요. 이런 쭈그러진 촬영 모양으로 조금씩 바뀔 건데, 이 모양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공식이 존재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찾아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그냥 동그라미일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런 동그라미 모양을 가정을 하면 예측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정규 분포이기 때문입니다. 정규 분포란 2차원 공간상의 정규 분포를 쭉 그려보면 이런 정사각형 형태가, 정사각형이 아니죠. 이게 원의 형태로 그려지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이것도 사실 타원으로 그릴 수는 있긴 하지만요.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 이제 원으로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운데로 갈수록 뭔가 밀도가 높고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밀도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동그라미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규 분포하다는 의미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평균 값이 있죠. 평균값. 여기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좀 그림이 좀 잘못된 거예요. 0이라는 거는 이 가운데 위치가 좌표가 0,0이다. 이런 얘기를 의미를 하고요. 1이라는 거는 뭔가 1만큼 표준 편차가 1이라는 건데 1만큼 좀 퍼져 있다. 제가 멀리 갈수록 가운데일수록 값이 크고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멀리 갈수록 그 멀리 가는 정도를 뭔가 한 1 정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그림상에서 반지름이 1, 요건 아닌데요. 요건 아닌데 저희가 아직 이제 정규 분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제 말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한테는 쉬운 개념이겠지만요. 이제
얼마나 퍼져 있냐, 이 동그라미 크기가 얼마나 되냐에 대한 수치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만큼. 그래서 평균이 0, 가운데 위치를 0이고 뭔가 1만큼 퍼져 있는 거를 또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표준 정규 분포. 네,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이 데이터의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하도록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통상적인 분포거든요. 가장 이쁜 형태의 분포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랜덤하게 점을 딱 찍을 건데 가장 이쁘게 점이 잘 찍힐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이 표준 정규 분포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이쁜 형태의 분포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심볼이 좀 바뀌었어요. 심볼이 아까 이제 Q로 바뀐다는 거죠. 원래는 진짜 리얼한 잠재 분포를 예측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나마 가장 이쁜 형태인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 주겠더라. 이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가 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학습하고자 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점,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포인트들을 인코더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그냥 학습 데이터 자체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인코더를 통해서 잠재 분포상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이 점, 여기에 있던 이 점, 인코더에 넣어서 또 다른 공간으로 내가 보내버리겠어. 또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리겠어 했더니 요쯤에 찍히네. 그러면 이 점을 가지고서 디코더로 복원을 하면 다시 데이터 분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뭔가 영상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영상이 아니고 제가 못 그리는 겁니다. 의미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더라. 이건 버섯입니다. 버섯.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까 이 점을 가지고서 뭔가 디코더가 최대한 많은 점, 최대한 넓은 공간에 있는 점으로부터 영상을 만들어 버릇해야지, 만들도록 학습이 돼야지 나중에 랜덤하게 탁 점을 찍었을 때 그걸로부터 예측이 되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데이터 분포에 있는 점을 하나를 가지고 인코더가 항상 같은 위치에만 탁 점을 찍어주는 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도 만들었다가 여기로도 만들었다가 여기로도 만들었다가 점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뿌려줍니다. 그렇게 뿌려진 점들로부터 디코더는 모든 점들로부터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학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의 전체 공간에 존재하는 최대한 많은 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많은 점을 찍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많은 점들을 지금 다 점입니다. 선이 아니에요. 최대한 많은 점들을 찍어서 이 점들로부터 의미 있는 영상을 출력하도록 디코더를 잘 학습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 인코더는 이제 없이 인코더는 집에 가 하고서 이 잠재 공간이라는 이 표준 정규 분포만 가지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임의의 점 하나만 어떤 점을 가지고 와도 디코더는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더라. 이런 원리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의 원리입니다. 자, 이해 안 돼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는 일반적인 오토엔코더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점을 예측하는 거예요. 특정 공간에 있는 점을 예측이라보다는 압축하는 거죠. 점에 해당하는 값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이전 슬라이드는 있었는데 평균과 분산을 추정하는 걸로 바뀝니다. 평균, 분산, 정규 분포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셔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아까 말씀드린 잠재 공간 혹은 잠재 분포의 모형을 결정하는 애들이에요. 이 평균, 이 뮤에 해당하는 그리스 기호지만 평균 이 친구는 잠재 공간의 위치를 설명하는 애고요. 가운데 점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위치를 결정하는 애고 이 표준 편차,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애는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애는 크기, 동그라미의 크기를 결정하는 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뮤, 시그마, 평균, 표준 편차 저 잘 모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잠재 공간의 형태를 결정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잠재 공간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이쪽에 잠재 공간의 형태를 이 정규 분포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동그라미가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점 하나가
뭔가 평균 여기 가운데 위치에 해당하고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동그라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동그라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할 수 있죠.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0.0 예를 들어 자 이쪽 가운데 점이 한 아까 예시처럼 1,4 정도 된다 해볼게요. 1,4가 정도 된다 하고 넓이가 반지름 끝이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한 0.8이라 해보겠습니다. x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2에서 1.8 사이 값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y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2에서 4.8 정도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값은 무수히 많아요. 아시나요? 0.2에서 0.18 사이만 봐도 무수히 많다고요? 0.2, 0.3, 0.4 쭉쭉쭉 1.8 몇 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요 사이사이 다 들여보면 0.21, 0.211, 1111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디코더는 아까 설명 듣기로는 점으로부터 영상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 이건 점이 아니고 분포인데요. 공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부터 임의의 점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랜덤한 점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영상을 생성하도록 디코더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학습을 만약에 잘 시키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때그때 샘플링 할 때마다 이 존재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디코더가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이 무수히 많은 점들로부터 전부 다 디코더가 뭔가 빨간 버섯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인 공간을 학습하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기존의 오토인코더는 점을 학습하는 모형이었다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공간을 학습하는 꼴이 되더라. 왜냐? 뭔가 공간을 제한해놓고 그 공간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부터 영상을 생성하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이런 이 Z값이 랜덤하게 어떻게 고르냐 하면 랜덤한 이 가우시안 노이즈가 되거든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뭔가 랜덤한 숫자들로부터 표준 편차 곱해줘서 평균에다 더해줘서 Z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갑자기 교수님 모르는 숫자가 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분포에서 그냥 점을 랜덤하게 뽑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조금 더 멋있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분포를 예측한 다음에 대략적인 분포를 예측하고 잠재 공간을 예측한 다음에 그 공간에서 점을 골라와서 디코더가 영상을 복원하더라. 이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정도도 좀 써놨어요. 제가 전전전 슬라이드였나요? 그쯤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분포를 이 잠재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하게 만들어준다 했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란 이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학습을 해주고요. 일반적인 오토인코더와 동일하게 출력과 입력이 또 비슷해지도록 출력과 입력이 비슷해지도록 학습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쭉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학습이 되더라. 자, 이렇게 만약에 잘 학습하게 되면 원래 여기 인코더 있었는데 인코더 너 저리 가, 집에 가 해주고요. 나중에는 내가 이제 공간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새로운 뭔가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학습 때 활용되지 않은 새로운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면 제가 이제 공간 만들어놨으니까 이 공간에서 임의의 점 어떤 거 제가 말씀드렸죠.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무수히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이 점들로부터 공간 좁아 보이는데요. 무수히 많은 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숫자 예시로 말씀드렸죠. 좁아 보여도 무수히 많은 점이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로부터 무한한 점들을 뭔가 입력을 하면 그 어떤 점이 들어와도 디코더는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코더 집에 가고 나서도 분포에서 점만 잘 가지고 오면 근데 이 잘 가지고 오는 게 앞에 오토인코더 예시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떤 걸 찍어도 됩니다. 아무데나 적절하게 찍어서 그 점을 가지고 와도 모두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초창기 결과 보면 여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은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 이제 생성형 AI를 특히 영상 생성형 AI를 밀접하게 접목하고 있는
강의 수강자 여러분들, 그리고 뭐 GPT를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본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발표됐을 때 당시 10년 전에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뭔가 랜덤한 숫자, 그냥 임의의 숫자로부터도 솔직히 그럴싸하거든요. 영상이 그럴싸한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획기적이었다. 이런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A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뭐야, 이게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지만 무수히 많은 분포 추정 기반의 뭔가 생성형 모델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이런 분포에 기반한 영상 생성을 하는 모델들의 시초가 되는 이런 기술이어서 항상 이 생성형 AI, 특히 영상 생성형 AI 말할 때는 서두에 나오는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토인 코더가 가진 생성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토인 코더는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학습 데이터 주변에 제한된 분포만 익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생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VA는 입력 데이터의 분포를 잠재 공간의 확률 분포로 바꿔서 학습하는 생성형 모델입니다. 인코더가 평균과 분산을 추정해서 잠재 분포를 만들고, 디코더는 그 잠재 벡터를 샘플링해서 원본과 비슷한 이미지를 복원하게 됩니다. 학습이 끝나면 이 잠재 공간에서 값을 뽑아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